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전날인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밤입니다. 내일 개인 사정으로 라이브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혼자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즉석 어떤 오가는 티키타카를 하면서 녹화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제가 느낀 점 토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아티스트 웨이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범위는 126쪽에서 157쪽입니다. 126쪽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가 힘을 회복한다 라는 챕터, 그리고 개성을 되찾는다. 일단 제목 자체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복한다 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은 원래 힘이 있었다라는 표현 같을까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힘을 회복하는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 문구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위크 3 이거 시작할 때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에너지의 폭발과 분노, 기쁨,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예전에 한계라고 여겼던 것들이 뒤흔들리면서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된다. 여기서는 마음을 열고 의식적으로 실험해야 한다. 한계라고 여겼던 것들이 뒤흔들리면서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된다.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어디서 주입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라고 느꼈던 것들이 뒤흔들리면서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내 힘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표현은 사실 분노였어요. 이미 지나간 거였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얘기해 주죠. 뭐 분노, 그리고 수치심, 뭐 비평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분노 표현 보면서 분명 여러분들 안에서도 뭔가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분노하면 되게 그런 나 자신이 미워지거나 되게 못났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이 좋은 거라는 편견도 있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왔어야 하는 감정, 그러니까 나의 진짜 민마음을 말해주기 위해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요, 122쪽 이 부분은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122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분노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외침이며 호소이고 요구이다. 분노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왜냐고? 분노는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드러내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절실히 드러내주면서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의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23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노는 우리가 무엇을 쫓아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될 때는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해야 할 때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나라면 내가 그렇게만 하면 더 잘하겠다. 저는 가끔 이제 아이 키우다 힘들면 그러니까 아이 없으신 싱글 멋진 여성분들 막 커리어 우먼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자유로운 몸이면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봤을 때 거기 너머에 있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만 한다면 그럴 텐데 라고 했을 때 내가 뭐만 한다면 전제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구나. 내가 그걸 원해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 내 상황에서 나아가야지. 라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은 연료로 이용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분노? 제가 삶에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제 자녀와 잘 지내는 건데요. 그와 반대로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2, 3일 전인가? 저녁에 아이들한테 막 화내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화내는 저를 보면서 그 너머에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지? 라고 보니까 저도 사실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저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집에서 해야 되는 집안일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니까 저는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니까 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음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화난 게 아니라 엄마도 사실 집에 오면 쉬고 싶어. 그래서 이걸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있었던 분노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었는데요. 아외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뭐지 이 분노가 지금 뭘 말해주지? 돌이켜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셨을 때 무언가에 분노하셨던 것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될 때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 왔었을까요? 잠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그러면서 힘을 회복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간에 간절한 기도와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저 아티스트웨이 처음 읽었을 때 사실 저의 정말 사랑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빵 터졌거든요. 124쪽에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에서 셋째 줄이에요. 표현 읽어드릴게요.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겁나는 일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으니 이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식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엇에 대해 기도하는지 항상 조심하라. 자칫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원하고 한 적 있으세요? 저는 코치로 활동한 지 되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받는 강사료 기준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저를 섭외해 주셨는데 1시간에 100만 원 특강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몇 년 되게 오래 전이에요. 저희 첫째가 아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받고 이렇게 그 제안을 듣고 전화를 끊고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러니까 이루어진가 제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가 되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강사로서 뭔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인정받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을 텐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비용을 받을 만큼의 그릇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준비가 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정말 이루어지면 어떨 것 같으신지? 요즘에 제가 자주 읽거나 보는, 듣는 영상 내용들이 잠재의식에 대한 건데요. 한 예로 되게 웃긴 건데 제가 어쨌든 다이어트 역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밑에 마음에는 진실로 내 몸이 살이 체중 감량이 될 거야 라고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체중 감량해야 돼, 빠지면 좋겠다, 해봐야지 막 이렇게 유쾌한 마음이 있어도 밑에 마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늘
노력은 했지. 근데 난 늘 수포로 돌아가는 걸 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으로 방어하는 걸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체중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불편하지도 아직은 않으니까 저 밑에는 감량될 리가 없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만 해도 뭐 경제적인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제 마음을 보면 밑에 저 밑에 보면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마음이 있어요. 믿고 구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저의 어떤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는 사실 저 밑에는 구하는 진실된 마음도 없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리라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러니까 저 밑바닥을 보면은 뿌리 깊은 신념에는 그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는 믿지 않는. 그러면서 그 여러 잠재의식에 대한 대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신념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정말 그것이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126쪽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실험하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 결과를 기록하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너머 마음에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이, 믿음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인증글 쓰던 시절에 코멘트 주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동시성이죠. 칼 융이 언급했던 것이에요. 여러 체계의 삶이 겹쳐서 벌어지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재밌게 표현한 것은 이거였죠. 사건들이 우연히 맞물려 일어나는 것, 보이지 않게 나를 돕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에도 썼지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에 있어서 지금 제가 있는 공간부터 그래요. 제가 한 2주 전 일요일에 문득 저희 집 근처에 비어있는 이웃의 집에 좀 월세로 내 사무 공간으로 잠시 쓰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을 했죠. 물어봤고 오케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데 공간을 탁 문 열어보니까 여기서 뭔가 앉아서 일을 하려면 책상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잠시 렌트했는데 막 사기는 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또 이웃의 언니가 여분의 책상이 있다고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가서 또 물어봤더니 또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멋진 동시성이죠. 이것을 이제 줄리아는 되게 로맨틱한 말로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표현 너무 멋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128쪽에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나는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절대로 물어보지 말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대신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어둔다.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하라. 저는 이거 너무너무 공감해요. 제가 처음 코칭 공부하고 있을 때 2010년이었죠. 그때 어떤 네트워킹 파티 이런 게 있었어요. 막 그 당시만 해도 명함 주고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네트워킹 파티가 있는데 저보고 어떤 분이 뭐 하시냐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해서 저는 코칭 한다고 얘기했어요. 코칭 공부하고 있고 자격증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자리에서 관련된 오퍼가 있고 그랬던 건 아니더라도 그걸 뵙는 제가 저에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난 그걸 하고 있다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계속 말을 뱉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표현에 있어서 129쪽에도 멋진 표현이 있어서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중간에 있는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는 저절로 계획 속에서 솟아난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한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멈추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해 보세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래쪽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어느 아티스트에게 어떻게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운들이 따랐는지를 얘기할 것이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런 행운을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동시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이 행위하고 결과를 얻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걸 이룬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쩌다 보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30쪽이에요. 130쪽의 위에서 넷째 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꿈을 따라갈 때 신비로운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결국은 그 길로 나아가는 건 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고리에 문도 안 열어보고 그 문고리 너머에 엄청 멋진 일들이 가득할지도 모르는데 그 문 여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원하는 것에 있어서 한 걸음 내미는 일? 갑자기 제가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건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13년 초였나요? 헷갈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합정역 쪽에 살던 때였어요. 지나가다가 상상마당 건물을 봤는데 여기서 강의를 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홈페이지에 상상마당 홍대 들어가서 문의 메일을 보고 메일 주소에다 메일을 보냈어요. 여기서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드렸더니 계획서를 보내라고 했고 결국은 답이 와서 담당자분하고 얘기하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 강의는 저에게 있어서 코치로서 너무 중요한 단추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와 저기서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음날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제 힘이 결국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래쪽에 있는 130쪽에 파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좀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머뭇거리기 마련이고 되돌아갈 기회만 엿보면서 늘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 선도적이거나 창조적인 모든 행동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 이것을 무시하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 진리란 단호하게 결심을 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 결심으로부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우연과 만남 그리고 물질적 도움들이 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펼쳐진다. 중간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영감이 올라오시는지 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시작하라. 행동은 그 자체에 마법과 은총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다. 무조건 일단 시작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일단 시작함으로써 마법의 힘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결국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머리를 모래 안에 파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빼내어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 멋진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감정 중에 수치심, 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수치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치심에 대해서는 너무 명료하게 얘기해줘요.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 특히 비평에 있어서는 너 자신을, 우리 자신을 방어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표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좋았어요. 138쪽이에요. 나는 굴욕감을 느꼈고 수치스러웠다. 거의 죽고 싶을 지경이었다. 어떻게든 나 자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했다. 나는 공원을 산책했고 기도했다. 그리고 과거의 찬사와 호평들을 생각했다. 뭐 어때? 별거 아니야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대신 상처는 나을 거야 라고 말했다. 상처는 나을 거야. 혹시 지금 이 순간 수치심 혹은 누군가의 비평으로 힘드신 구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처가 나을 거야 라는 표현을 같이 읽어드리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뭐 솔직한 거, 정직한 변화 이야기 150쪽쯤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괜찮아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솔직한 대답들을 마주하는 순간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수치심이 일어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비평을 받았을 때 그때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아프구나, 난 지금 속상하구나, 근데 결국 이 상처는 나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보듬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은 부분은 142쪽의 성장과 휴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나선형 성장 시스템 기억나시죠? 142쪽에 한 번 더 그게 나와 있어요. 성장은 앞을 향한 변덕스러운 행진이다. 2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1걸음 물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막 화요일에는 파이팅 있게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다가 수요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어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그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잘 쉬고 너 자신을 좀 아껴줘 라고 하면서 매일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해줘 라고 얘기하죠. 144쪽 위에 있었던 문구예요.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자.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 대답에 귀 기울여 친절하게 대응한다. 만약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휴식과 위로를 자신에게 약속해준다. 자신을 아기처럼 다루라는 말이다. 창조적인 존재인 당신은 자신을 윽박지르기보다는 보살필 때 더욱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보살핀다, 아기처럼 다룬다. 왜냐하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더디더라도 나아가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개성을 되찾는다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오늘은 요 얘기까지 해보려고요. 154쪽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티스트 웨이랑 만나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경험하고요. 뭐 모닝 페이지 쓰기도 하고 아티스트 데이트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4페이지씩 매일 음미해 보고 있고요. 그날 자신의 알아차림 거 만나고 있잖아요.
이 여정들 속에 혹시 어떤 분들은 크리야? 라는 순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늘 부분 읽으면서 들었어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에 대해 깨닫는다. 불끈 솟아오르는 화 없이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위급 상태 크리아 없이는, 크리아는 변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 영혼의 울부짖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 그런 찰나 어떤 계기, 사건 없이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지점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했던 것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해요. 저희 지금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죠. 힘을 회복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분노하고 수치심을 느끼거나 비난하는 시기를 겪을 수도 있죠. 아니면 수많은 도전과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여정 속에 오늘 읽었던 부분처럼 자기 자신을 아기처럼 다루는 보살피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뭔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깨닫는 것, 그러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죠. 혼자서 얘기했는데 26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그 변화 속에 혼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룹에 함께 있을 때 각자에게 잔잔한 위로가 되며 각자의 크리아를 보듬으며 덜 비난하고 덜 괴롭게 함께 보듬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시길, 다음 주도 반갑게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